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완전체에 대해 봅시다. 당신이 이제 이 책의 핵심이 들어섰다. 나와 함께 이 연못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자. 통합정보 이론에 따르면 통합정보 이론 IIT 의식은 자체로 작동하는 물리적인 시스템의 인과적인 속성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하자면 의식은 자체로 인과적인 힘을 갖는 메커니즘의 기본 속성이다. 내재적인 힘과 인과적인 힘, 이너 스피릿 또 코어절 파워, 전자회전 신경망의 현재 상태가 자체의 과거와 미래 상태를 인과적으로 제약하는 그 범위이다. 그 시스템 요소들이 서로를 더 많이 제약할수록 인과적인 힘은 더 높아진다. 이러한 인과적인 분석은 배선도, 와이링, 다이어그램 같은 적절한 인과적인 모델 또는 여기 있는 이 장치가 저기 있는 저 고환물의 상태에 특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이론은 경험의 5가지 현상, 경험은 그 자체로 존재하고 구조화되며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하나의 통합적이며 제한적임을 정하고 각각에 대해서 모든 의식 시스템이 따라야 할 요구사항인 연관된 인과적인 공존을 공식화한다. 자, 이제 5가지 공존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 이론이 뭐라고 말해주는지 살펴보자. 내재적인 존재나 IIT의 출발점은 의식이 그 자체를 그 관찰자 없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또 데카르트식의 주장이다. 연관된 내재적인 존재 공존은 어떤 물리적인 요소 집합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그 집합 자체의 다름을 만드는 디퍼런스를 지적한다고 주장한다. 외재주의자에서 내재주의자의 관점으로 전하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전체 접근법을 알려주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어느 신경생리학자가 스캔으로 당신의 뇌 활동을 관찰하다가 당신의 방초형 얼굴 영역이 커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내부 관찰자의 관점을 제거해준다. 의식을 위한 어떤 외부 관찰자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또 차이의 관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얼굴을 보려면 시각적인 자극이 당신의 경험을 구성하는 신경기제의 차이를 만드는 변화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액이 거꾸로 소화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그 기분이 그 다름을 전혀 차리지 못할 것이다. IIT가 다름을 만드는 차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고전 철학의 기초문헌 중에서 플라톤의 소피스트를 참고한다. 이 대화편은 한 젊은 수학자와 파르메니데스의 고향인 이탈리아 남부 엘리아의 그리스 정착촌에서 온 이방인 사이의 긴 대화이다. 어느 순간 엘리아 이방인은 다음과 같이 바라본다. 내 생각에 원인이 아무리 소소하고 결과가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힘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의 정의는 단순히 힘이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세계의 관점에서 존재하려면 외적으로 그것이 사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고 사물은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과적인 힘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인과적인 엘리야의 이방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과적인 힘을 갖는다. 인과적인 힘은 에테르와 같은 허황된 개념이 아니라 불논리를 구현하는 이징 게이트나 신경회로의 실무율로 어렵네. 구성, 컴포지션, 구성 공존에 따르면 경험은 구조한다. 이런 구조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메커니즘이 틀림없이 반영이 된다. 정보, 인포메이션, 공존에 따르면 메커니즘은 그 시스템 자체의 다름을 만드는 차이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오직 경험에 기여한다. 통합, 의식적인 경험은 통합적이고 전체적이다. 그와 관련된 통합 공존에 따르면 그 시스템에 지정된 원인과 결과 구조는 통합되거나 환원 불가능해야 한다. 자, 배제. 이런 일종의 인과적인 분석은 그 시스템과 환원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직 최대 것만이 내재적인 관점에서 존재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물리학 내에 많은 극단적인 원리들이 존재한다. 상대성 이론, 열역학, 역학, 유체 역학 등 핵심 주제, 최소 활동의 원리를 살펴보자. 통합정보 이론의 핵심 정체성은 어떤 상태에 있는 완전체의 요소들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해서 구분을 지정하는 1차, 고차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경험. 이렇게 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후방 심폐질 하천을 구성하는 뉴런 집단을 고려해보자. 이런 뉴런 중에서 대부분은 침묵하지만 일부는 일정 기간 내에 발화하는 특정 상태를 가정해보자. 어려운 것. 만약 당신이 이 장치까지 읽었다면 축하드린다. 이 장애들은 내용은 당신의 마음을 확장시켜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두 장에서 나는 의식 측정기와 같은 이 이론의 인상적인 함축과 다소 반직관적인 예측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그 장에서 의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당신이 나에게 TV에서 불떠서 무너져버리는 쌍둥이 빌딩 처음 봤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한다라고 말할 때 당신에게 의식이 있음을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언어는 다른 사람의 의식을 추론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다. 그렇지만 그 기준은 말할 자격을 박탈하거나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은 병원에서 매일 겪는 딜레마이다.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암덩어리를 제거하거나 낡은 고관절을 교체하는 등 외과 수술을 위해서 수면에 들어야 하는 환자를 생각해보자. 마취는 통증을 없애고 트라우마 기억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며 환자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준다. 환자는 수술 중에 깨어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며 마취에 들어간다. 불행하게도 이 목표가 항상 성취되지는 않는다. 의식 상태가 불확실한 또 다른 집단은 미성숙, 기형, 퇴화 또는 손상된 뇌를 지닌 환자들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이들은 언어 장애를 지니며 눈이나 팔, 다리를 움직여 보라는 언어 요청에 반응하지 않는다. 인큐베이터 생활하는 미수가 대뇌 피질 두개골 두피 등이 없는 중증 기형아, 지카바이에 감염된 산모에게서 태어난 소도증 아이들에게 과연 의식이 있는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미수가에 대한 매우 연약한 신체에 대한 급성 및 장기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취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성숙아에서 통증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인생에 다른 쪽에서는 정정치매를 앓는 노인들이 있다. 알츠하이머 등등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내는 마음. 자, 이 모든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미국 드라마 스타트 같이 측정기다. 손상된 뇌의 자초된 마음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성의 정증 뇌 손상 환자 수천 명을 죽음의 바닥가에서 근진해서 생명의 육지로 돌려보낸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다. 첨단 의료 등등등등으로 해서 의식장애 환자는 다양한 부류로 나뉜다. 환자의 행동 능력은 그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판단될 수가 있다. 환자가 말할 수 없을 때 다른 남아있는 인지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는지 추론하는 이런 훨씬 더 까다롭다.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걷고 말하는 일상적인 그림. 미국에서 대부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전체 뇌사는 법적인 상황이다. 뇌사. 기능성질 측면에서 혼수 상태는 뇌사에 아주 가깝다. 뇌사.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돌봐야 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누군가가 집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극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우주 병사가 안전줄로 고정하지 않은 채 우주에서 유영하면서 그와 접촉하려는 관제센터의 건전한 대화 시도, 내 말이 들리는가를 상상해보라. 그런데 그의 고정난 무정이란 그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한다. 그는 세계와 단절된다. 이것은 손상된 뇌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일부 환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이며 비자발적이고 극단적인 형태의 독감 감금 상황과 같다. 최소 의식의 상태, 잠금 증후군, 다수로부터의 하나, 의식적인 경험, 생각, 기억 등은 몇 분의 1초 내에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194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된 뇌파 기록은 의식이 있는 비혼자의 가장 확실한 신호였다. 중에는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는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현대 NCC에 대한 탐구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의 40H 신동에 대한 수백 가지 실험을 통해 25년 이상 경험적으로 조사한 결과 진정한 NCC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나마 감마 진동은 의식과 관련해서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마취과 전문의가 사용하기 쉽다는 이유로 선호하는 상용 시스템은 이러한 모든 지표는 대체로 단일 전기 신호의 시간경과 분석에 근거한다. 통합 증거 이론에 함축하는 바 NCC는 각 경험의 단일 측면을 반영할 뿐 아니라 한 경험의 매우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자기 파동에 반응하는 시공간적인 활동성은 매우 복잡한 패턴으로 성분성 파동이 자극 격발로부터 조직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닦아내며 희미하게 사라진다. 피지를 그들은 황동종이라고 보고 자기 코일을 타종망치라고 생각해보자. 잘 치던 종은 타종 한 번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에 그 종의 특징적인 음정으로 울린다. 윙윙. 밤이 깊은 수면에 빠진 사람의 뇌는 마치 필라델피아의 자유의 종처럼 울리지 않거나 근절된 종처럼 작동한다. 연구진은 이런 반응이 얼마나 압축 가능한지를 포착하는 수학적인 측정을 이용하여 이런 반응의 피질과 시간에 따라서 범위를 평가한다. 연구자들이 비혼자 150명의 모두에게 이렇게 값을 통해서 진정한 의식 측정기를 향해 이러한 경우는 DNA 피질의 정보 통합 능력의 붕괴와 회복으로 인한 의식의 상실과 회복을 감지하는 최초의 원칙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도였다. 누군가를 선생된 데에 남아있는 정신을 드러낼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식물성대라고 분류하는 것은 항상 전쟁적인 판단이다. 진정한 파이 측정기는 깨어있을 때와 잠자는 동안의 경험의 증가와 감소,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식 증가, 고도로 발달된 자아 감각을 가진 성숙한 성인이 보이는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의식 증가의 수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불가피하게 감소하기 시작하기 전 자기 명성과의 절대적인 최대치 등등을 반영해야 한다. 10장에 초월적인 마음과 순수한 의식으로 넘어가서 통합 증거 이론의 매력적인 특징은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는 풍부성에 있다. 내 분할이 두 의식 완전체를 만든다. 내량을 구성하는 이 어깨 축삭 돌기와 몇 가지 다른 작은 경로를 통해서 연결하는 두 대뇌 피질 방구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두뇌 피질 방구 사이의 고대폭 연결. 자, 미묘하게 신체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자청하는 핑크 폴로이드가 브레인 데미지에서 한탄한 것처럼 내 머릿속에 누군가가 있지만 내가 아닙니다 라고 추론할 수 있다. 좌측 마음이 원하는 것과 우측 마음에 의해서 통제되는 신체의 왼쪽이 원하는 것 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다. 내 연결과 초월적인 마음.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자. 한 뇌를 분할하는 대신에 두 뇌를 하나로 합쳐보자. 이런 상황은 쌍둥이와 두개골이 결합된 상태로 태어날 때 두개골 유합증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가 있다. 우리의 시각 피질을 연결하는 몇 개의 전선으로 시작해서 당신과 나의 피질을 연결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자. 두뇌의 합치기. 마음의 혼합은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 내 연결의 대역폭이 줄어들어서 연결된 두뇌의 통합 정보가 한 두뇌에 나는 그런 연결 두뇌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신경지휘력과 다중마음은 IET에 대한 또 다른 예측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배제 공존에 따르는 자체의 기질을 포함하는 모든 다양한 회로들 중에서 오직 최고의 통합 정보를 지닌 기제만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완전체이다. 근데 왜 160억 개의 피질, 뉴런과 시상, 기저액, 담정, 편도체, 그리고 기타, 피질, 허브, 영역 등등의 보조 신경세포로 전체에 걸친 단 한 가지 완전체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선언적으로 피질 영역 전체에 걸려서 지배력을 확증하는 단 한 가지 완전체가 존재할 어떤 형식적이고 수학적인 이유도 없다. 마음 유랑으로 알려진 가변 형태의 현실 분류를 생각해보자.
마음이라는 당신의 주의 집중이 당면한 가지로부터 표시할 때마다 발생한다. 빨리하거나 저녁 식사를 주면 중에 공성하거나 운전 중에 팟캐스트를 듣는 등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빈번하게 일어난다. 당신의 경험적인 자아가 더 멀리 이야기를 따라가는 동안에 당신의 일본에는 시각적 정면을 처리하고 현들과 가속 페달을 적절히 조절한다. 다중완전체의 또 다른 사례는 전환 장애에 또 알려진 해리 정의에 발생할 수가 있다. 순수한 경험과 침묵하는 표절,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은 미래를 여행하거나 과거를 회상하거나 성적인 것에 대해서 환상을 떠올린 등 무언가를 채워진다. 우리의 마음은 결국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 속에 홀로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불안을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즉시 스마트폰을 꺼낸다. 마음의 고요함, 신성한 무에 멈출 때까지 평온해지기를 많은 종교와 명상 전통에서 오랜 세월 공통적으로 추구해온 목표이다. 그래서 그리고 당신이 그런 방식으로 즉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때는 오직 순수한 관찰만 있을 뿐이어서 관찰하는 사람이 전혀 없이도 투명한 명료함을 발견할 수가 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명백한 알아차림이 나타난다. 신비적인 경험은 종종 경험자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영혼의 분자라고도 알려진 빠르고 단기적인 작용하는 강력한 환각제. 나는 최근 나의 딸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격리 탱크 또는 부유 탱크를 과감히 방문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내 딸이 나의 침묵에 걱정스러워져서 소리를 질렀다. 순수한 경험은 존재는 기능의 근거에서 인지 심리학에서 혐오스러운 존재이다. 그럼에도 AIT는 어느 기능의 실행에 관한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정보에 관한 이론이 아니다. 실제로 나는 그림에서 그물망에 의해서 실행되는 특정 기능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 역설적이게도 시스템은 모든 유닛들이 꺼진 상태에서 이것은 신경과학자들의 직업적인 본능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 우리는 미세 증거, 캠비경, 이증거, 자기 스캔 등등을 사용하여 신경활동을 추적하는 훨씬 정교한 방법을 보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의 침묵하는 표절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 표절의 유의미한 활동이 없으면 마음은 어떤 소리도 어떤 광경도 어떤 기억도 경험하지를 못한다. 비활동적인 표절과 활성화되지 않은 표절의 비교. IIT는 예상치 못한 예측, 예를 들어서 초월적인 마음, 순수한 의식, 비활동적인 표절과 활성화되지 않은 표절 사이의 심각한 차이 등에 대한 관점을 풍부하게 제공해 준다. 그리고 의식이 기능을 갖는가?